과거 뉴스 속 오늘은 어떤 일이 있었을까요? 영상으로 떠나는 라떼 뉴스 여행. 영상실록 오늘 N. 안녕하세요. 아나운서 조진영. 아나운서 조혜진입니다. 봄바람 휘날리며 흩날리는 벚꽃잎. 아, 기분이 너무 좋아요. 벌써 4월이에요, 예진 씨. 그러니까요. 이제 진짜로 봄이 왔구나가 느껴져요. 그러니까요. 졸린 거 보니까 봄인 것 같아요. 맞아요. 나른해지면서. 맞아요. 자, 나들이 떠나고 싶은 그 설레는 시기죠. 이 예진 씨는 과거 이맘때쯤에 어떻게 보내셨나요? 저는 이맘때쯤에 뭐 벚꽃 보러 다녔던 것 같아요. 꽃을 좋아하다 보니까 뭐 벚꽃 축제 혹은 뭐 벚꽃 거리를 찾아간다거나 뭐. 제가 보니까 이 말을 들어보면 그 공부를 안 했다는 얘기거든요. 왜냐면 벚꽃 필 때가 딱 중간고사 기간인데 벚꽃 축제 저는 대학교 때 거의 가본 적이 없거든요. 아니, 저는 이제 성인이 되고 나서 네. 대학교 졸업하고 나서. 아, 그렇구나. 네, 그때. 자, 그럼 벚꽃이 휘날리는 4월의 과거엔 또 어떤 일들이 있었는지 함께 떠나보실까요? (1896년 4월 7일) 한국 최초의 한글체 신문이자 최초의 영자 신문인 독립신문이 창간됐습니다. 미국에서 귀국한 서지필이 중심이 되어 독립협회의 기관지로 발간됐는데요. 처음 발간 당시 4면 중 3면은 순국문, 1면은 영문으로 문장을 썼고 유기일준, 윤치호, 이상재, 주시경 등이 필진으로 참여했습니다. 서재필은 사실 갑신정변 때 개화파로 참여했었어요. 그런데 갑신정변 실패 후에 미국으로 유학을 갔다가 고종의 아관파천 이후에 다시 이때 이제 들어오게 된 거죠. 그렇구나. 아니, 근데 이때 신문값도 혹시 있었어요? 가격이 있기는 했죠. 그런데 동전 한 푼, 한 잎으로 출발했다고 합니다. 독립신문은 서재필이 미국으로 망명한 뒤 헨리 아펜젤러의 발행인으로 윤치호가 맡아서 발행하다 독립협회의 해산과 함께 폐간됐는데요. 이후 1957년 4월 7일 한국신문편집인협회는 독립신문 창립일을 신문의 날로 지정했습니다. 그럼 이어서 1948년으로 가볼까요? 1948년 4월 7일 세계보건기구가 정식으로 발족했습니다. 당시 국제보건사업의 지도와 조정, 회원국 간의 보건기술원조 및 장려, 전염병과 풍토병 및 기타 질병 퇴치 활동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건데요. 우리나라는 1949년 8월 17일 65번째 정회원국으로 가입했으며 서태평양 지역위원회에 소속돼 있습니다. 우리나라에서도 회의를 진행했었나 보네요. 맞아요. 1965년에 열린 제16차 세계보건기구 태평양 회의 때의 모습이죠. 이 WHO는 최근 코로나 이후의 뉴스에서 더 많이 접하게 된 것 같아요. 맞아요. 뉴스에서 항상 빠지지 않고 나오는 맞아요. 기관명이죠. 자, 요즘은 바이러스의 시대를 살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닌데 세계보건기구에 더 다양한 활동이 요구되는 시기가 아닌가 싶습니다. 세계보건기구가 정식으로 발족한 이 날은 매년 세계보건의 날로 기념되고 있고 대한민국도 이 날을 보건의 날로 지정했습니다. 이후 2003년에는 최초의 한국인 사무총장이 나오기도 했는데요. 유엔 산하기구 가운데 연간 예산 10억 달러, 직원 5천여 명으로 가장 규모가 크고 오래된 세계보건기구 WHO를 우리나라의 이종욱 박사가 이끌게 됐습니다. 한국인이 유엔 산하 전문기구 수장에 선출직으로 당선되기는 이번이 처음입니다. 전 세계 에이즈니 결핵이니 말라리아니 여러 가지 문제가 있는데 그걸 갖다가 여러 나라들하고 같이 상의를 해갖고 그 질병 퇴치를 하고 1980년 최초로 천연두를 완전 박멸하는 데 성공하기도 했고 이후로도 말라리아, 홍역, 소아마비 등 수많은 전염병을 퇴치하기 위해서 지금까지도 노력하고 있으니까 곧 코로나19도 종식되는 날이 올 거라고 조심스럽게 기대해 봅니다. 너무 바라는 바입니다. 그러니까요. 네. 그런데 WHO가 단순한 그 육체적 질병만 담당하는 건 아니에요. 그래요? 이 WHO 헌장에는 육체적, 정신적, 사회적으로 완전한 행복한 상태를 건강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서 사회 전반적인 삶의 질 향상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네. 그럼 이번엔 1947년으로 가볼까요? 1947년 4월 7일 미국의 자동차 왕으로 불리던 헨리 포드가 사망했습니다. 농부의 아들로 태어난 포드는 학업을 중단하고 15살 때 기기공이 돼 자동차 제작에 몰두했는데요. 1899년까지 디트로이트에 있는 에디슨 회사에서 일하다 그만두고
1903년 자동차 회사를 설립했습니다. 우리가 아는 그 에디슨 회사가 맞나요? 맞아요. 그 전구를 발명한 에디슨. 한때 미국 차의 절반, 전 세계 차의 3분의 1이 그의 이름을 달고 달리기도 했는데요. 세계는 그의 차를 타고 현대 소비 사회로 진입했습니다. 1908년 그는 자동차의 대량 생산을 가능케 한 T카를 개발했는데요. T카는 당시 미국에서 대당 $1,000 이하의 차가 전무한 상황에서 대당 $850라는 파격적인 가격으로 자동차 대중화에 기여했습니다. 당시 이건 자동차계의 산업혁명이기도 했어요. 자동차 한 대 생산 시간을 750분에서 93분으로 단축시키면서 노동시간은 줄이고 임금은 2배로 올랐기 때문인데요. 그래서 당시 공장 앞에는 구직자가 줄을 섰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노동자들에게 돈과 여가를 줘야 차도 사고 또 경제도 돌아가는 그런 선순환 방식인 거네요. 네. 당시 그는 주 5일제 40시간 근무도 최초로 시행하며 노동자들을 위한 정책을 했지만 아이러니하게도 노동자들이 노동조합을 만들려고 하자 격렬하게 반대하고 폭력배를 동원해 진압하기도 했는데요. 또 심한 반유대주의자로 나치의 훈장까지 받은 기록도 있는 반전의 인물이었습니다. 또 1996년 4월 7일에는 기쁜 소식이 있었어요. 바로 코리안 특급 박찬호 선수가 메이저리그 첫 승리를 기록한 날이기도 합니다. 이 박찬호 선수 관련 정보는 늘 기분이 좋아요. 맞아요. 네. 반면 어두운 과거도 있었는데요. 바로 그 다음 해인 1997년 4월 7일에는 한보 사태 청문회가 있었습니다. 한보 사태는 1997년 1월 한국의 재계 서열 14위이던 한보그룹의 부도가 발단이 돼서 일어난 권력형 금융부정과 특혜 대출 비리 사건인데요. 대출 비리요? 어떤 규모였나요? 당시 부실 대출의 규모가 5조 7천억여 원. 와. 엄청나죠? 네. 그러다 보니까 온 나라가 술렁거렸는데요. 이 회장이었던 그 정태수 한보그룹 회장은 지난 2018년 12월 에콰도르에서 사망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자, 오늘도 힘차게 과거로 달려봤는데요. 저희와 함께한 뉴스 역주행 어떠셨나요? 영상실록으로 만나본 오늘의 뉴스. 그럼 다음 시간 더 알찬 이야기로 만나요.